도둑에게도 도가 있거늘. 평소의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돈은 갈고 닦는 것이고 덕은 쌓거나 베푼다는 뜻으로 쓰고 있다. 그러나 이런 개념을 평생 갈고 닦으며 쌓아온 동양의 선인들이 노자나 장자나 공자인 것만은 분명하다고 여겨지는데 이들을 읽어보아도 아리숭하기는 마찬가지다. 이런 예를 한번 보면 어떨까? 장자가 도둑의 대명사라고도 할 도척을 보고 묻는다. 도둑에게도 도가 있느냐고 말이다. 그러자 도척이 거침없이 대답을 한다. 도둑이라고 하여 도가 없을까 싶으냐는 투다. 감춰진 남의 재물을 알아내는 것이 성이요. 성공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지어 앞장서서 뛰어들어가는 것은 용이요. 동료를 먼저 내보내고 마지막에 나오는 것은 의요. 훔쳐온 물건을 고루 분배하는 것은 인입니다. 예로부터 이 5가지를 갖추지 못한 자가 큰 도둑이 된 예는 없습니다. 이런 것이 도둑의 도라면 도 아닌 것이 없겠다 싶다. 그렇다면 우리의 정치인들에게는 어떤 도나 덕이 있으며 또 있어야 하나를 생각해 보고 싶어졌다. 아무리 보아도 덕이나 도를 찾을 수 없으니 말이다. 그러나 이런 것을 덕목으로 삼으면 어떨까 싶다. 첫 번째 덕목으로 삼고 싶은 것이 애국애민의 정신이다. 너무나 당연한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없지 않다. 그러나 정치인들의 행태를 보면 그렇지 않다. 나라나 국민보다는 저마다 자기 명예욕이다. 일속 챙기기에 급급한 것처럼 보이는 때가 다반사다. 만료서가 아니라 진정으로 나라나 국민을 생각하는 정치인을 보기가 그리 쉽지가 않다. 우리 역사에서도 성군이라 칭송되는 세종 같은 임금이나 충신으로 평가받고 있는 신하의 사례를 보면 한결같이 자기를 버리고 나라와 국민을 생각하는 자세가 어떠한가를 가르쳐주고 있다. 임난을 극복한 충무공과서의 유성룡의 경우가 가장 극명한 사례가 아니겠는가. 신사도를 지키는 정치인의 자세를 제2의 덕목으로 삼고 싶다. 신사도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낯선 것일는지 모른다. 그러나 가장 교양 있는 사람들의 언행에 익숙해 있는 사람들 정도로 생각하면 어떨까 싶다. 시정잡배만도 못한 막말을 서슴없이 내뱉거나 공중 앞에서 제멋대로의 주태를 함부로 부리는 정치인들을 너무나 많이 보았기에 하는 얘기다. 지성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교양인 정도의 품이라도 스스로 지킬 줄 아는 정치인이라면 우리의 정치는 한결 더 품격 있는 정치로 발돋움하지 않을까 싶어서다. 정치인의 청렴을 제3의 덕목으로 삼자. 청렴은 정부 공직자에게만 요구되는 덕목은 아니다. 모든 공직자는 청렴해야 한다. 정치인에게도 청렴의 의무가 법으로 요구되고 있다. 언론에서 뇌물사건이 생기면 무조건 정관계로 자금이 흘러들어갔는지를 검찰이 뒤쫓고 있다고 보도되는 것을 보면 여간 마음이 편치 않은 것이 아니다. 마치 그런 것이 수학 공식처럼 정형화되어 있는 듯이 보도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자금이 좀 더 투명해 지도록 제도를 발전시켜 불법 정치자금이라는 오명이 모든 이해되리에서 사라지도록 해야 한다. 부패는 있다고 느낄수록 드러나고 없어졌다고 느끼면 없어지는 속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깨진 유리창 이론과도 일맥상통한다고 할 것이다. 정치인들이 청렴을 생활화만 한다면 부패는 우리 사회에 발붙이기 어렵게 될 것이 분명하다.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제4의 덕목으로 체질화했으면 좋겠다. 대화와 타협은 겸양의 덕목이기도 하다. 다수결의 원리는 소수 의견도 존중되어야 한다는 원리가 전제되는 개념이다. 소수 의견이 무시되는 다수결은 민주주의 정치론에서 용인되지 않는 이론이다. 그러기에 대화와 타협은 민주정치의 필수 요소다. 여당이 야당의 의견을 존중하는 대신 야당은 국회에서 의결한 다수결의 결과에 승복하고 따라주어야 민주주의는 평화롭게 작동하게 된다. 민주정치는 평화의 정치원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제 20대 국회의원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다. 누구나 자기 지신을 자기가 제일 잘 안다. 최소한 자신이 정치인 자격이 있는지부터 스스로 판단하고 정계로 나갈 꿈을 꾸어야 할 것이다. 김중희 초대 환경부 장관.